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주식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꾸린 주식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왜 예. 지금 특위를 출범시킨 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서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고 그럼 우리 국내 주식시장 보면 최근까지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기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주식시장을 그래도 좀 이끌어 나왔었는데 최근 예상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견조하다는 그런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 요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뭔가 좀 방아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지금 현재 과도한 규제라든지 또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 고율의 법인세, 상속세,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또 기피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식 디지털 자산 특위를 통해서 그런 좀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위에서 할 과제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출범은 했는데 이 활동 계획을 대략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만큼 그 오래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라든지 그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1,400만 이른바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특위 구성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식을 해서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까지 고려한 판단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정치적 요인은 그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그런 좀 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주식시장, 그다음 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좀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조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1,400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특위 구성 첫날인데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 것이다. 이 발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땜질 처방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거는 그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걸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데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보면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고 해놓고 정권거래소는 오히려 정세를 올렸어요. 0.15%에서 0.25%로 올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선 공약에도 없던 사항이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네. 그다음 이제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반발하다 보니까 다시 민주당이 50억 원 그대로 그러면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네. 그다음 이제 우리 정시가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법인세가 너무 높아요. 25% 법인세 최고세율 여기서 또 1% 더 올린다는 말도 나오고 또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또 주식시장에는 뭔가 좀 더 부담을 주는 어떤 규제를 가는 그런 조치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꺼려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정책적인 면에서의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신 걸로 이해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주식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 세율 인하 폭까지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 발언은 위원장님과도 사전에 논의가 되신 걸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저희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돈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단타 위주로 거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분리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거고. 네네. 그다음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자산은 사실은 이제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 적금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우리 지도부 또 전문가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유의 첫 번째 정책으로 이 주식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특위가 본격 가동하지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이소영 의원도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내리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예. 물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7월에 분리과세 세율을 35%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25% 세율에 대한 공감대가 좀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는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종소세 최고 49.5%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너무 격차가 크다,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5% 수준, 20에서 25% 수준이 가장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세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합의 처리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예. 그렇다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 발의된 것들 또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또 발의를 하시겠지만 이 적용 시점은 언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정기국회 내에 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법안 심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우선심 사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특위에서 가상자산 분야에선 어떤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대선 전에 우리가 여당이었던 시절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또 금감원과 좀 당정 협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를 좀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우리 국내 투자자는 미장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또 외국 자본은 국내 디지털 시장에 투자하는 거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토큰 정권에 좀 법제화라든지 또 법인이나 기관 투자가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가상자산 현물 또 ETF를 도입한다든지 또 사업자, 시장, 인프라를 아우르는 좀 통합법 형태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예.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서 좀 빠르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당에서도 김재섭 의원이 최근에 그 디지털 자산 통합 시장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최보윤 의원님도 지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여야 의원님들이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을 정비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우리 정무위에서도 좀 협의를 서두르면 여야가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한 얘기를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이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여기다가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발표했을 때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상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좀 반대했던 입장인데 지금 네. 현재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이제 내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그 기업의 유연한 자본 정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인수합병 또 임직원 보상 등의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전략적 수단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소각만 강제하는 거는 그 단기적 주가 부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네.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보면 또 겸해서 뭐 배임죄도 폐지하는 걸로 또 가닥을 잡고 있던데 배임죄는 그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최소한의 좀 안전장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또 의혹을 뭐 다들 제기를 하고 있어요. 배임죄 폐지는 기업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네.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맞춤형 입법 아니냐? 뭐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일률적으로 그냥 감수해주겠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예.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 즉시 재가동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민주당이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민생경제 입법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 입법들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축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또 뭐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하나요? 국회 정관법 개정안 이런 민생경제입법과는 상관도 없는 극단적인 권력입법, 정치입법을 주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느닷없이 민생경제 운운하니까 저희들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민생경제를 챙겨야 되는 것은 현재 국회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고 보고 민생경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진솔하게 대화해서 가능하면 쟁점 없는 법안 위주로 먼저 처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근저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면 어떠한 정국도 본인들이 그 기대하는 정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자만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좀 민주당의 그 좀 진지한 성찰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민생경제 협의체를 위한 조건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일방 통행식 입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지향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저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무슨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조건 일방 통행식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이제 와서 민생경제 입법 협의하자고 하니까 뭐 제1야당이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비쟁점 법안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실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는 이제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폭거에 맞설 수 있는 그 유일한 합법적 절차이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에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과 먼저 협의 절차 없이 무작정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장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했던 그떤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먼저 일방적 입법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국민의힘도 현재 지도부도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국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하나가 제기돼서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그 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제기를 네. 했고, 몇 시간 후에 네. 당사자인 서울시 의회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악의적 조작이라면서 정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거를 치르는 정당은 종교 세력과의 연대 협조 요청이 사실은 뭐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물밑 접촉은 예전에도 항상 있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한 진상조사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상조사가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민주당에서는 또 반대로 김정재 의원 호남 산불 발언에 이어서 공천 매수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송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좀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발언은 조금 우리 국회를 예를 든다면 상임위든 본회의든 조금 진중하게 그렇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 얘기로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상 그 사법부의 독립은 최종 목표가 그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최근 이제 우리 여당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가 발언했던 어떤 그런 사안이라든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무조건 청문회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요구를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대법관을 정운하는
하고 또 내란 뭐 전담 뭐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등등 하고 있는 게 입법, 행정, 사법을 동시에 손에 쥐겠다는 그 독재 권력의 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선을 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한번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상권 분립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민주당이 선을 지키고 자제하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 측과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도부가 나서서 이 정도를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그게 저는 그 여당의 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선 또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 복귀를 입장문을 내면서 이 문제도 거론이 되면서 또 항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특검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하는 거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그 검사들 입장이겠죠. 기소권, 수사권은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특검에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권까지 다 주고 흔들게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한 이 특검은 그럼 뭐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입장은 뭐죠? 수사, 기소, 원리,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공수처를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데에 대한 검사들의 좀 그 양심적인 판단이 복귀라는 그 입장 표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예. 복구까지 4주 정도 소요된다는 정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이건 전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뭔가 그 사건만 터지면 전 정부 탓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그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9일 전에 감사원에서 23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래서 전 정부, 현 정부 책임론은 저는 막 벗어나더라도 사태 수습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흘 만에 수습 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47개인가요? 그 정부 시스템 중에 네. 90%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후 대처도 사실상 지금 먹통인 상태라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부 측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디지털 자산 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합니다.